존경하는 담양 군민 여러분, 장명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철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서 의원입니다. 지금 담양은 인구, 교육, 경제,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담양의 미래를 밝혀나가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방식의 대응과 새로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4년간 함께하면서 경험한 직원분들의 역량과 책임감이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비판이나 지적에 앞서 국민과 행정 간의 소통과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전적 질문이었음을 말씀드리며 국민을 대신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철원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약 조정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공약의 대폭 조정은 군정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소통에 최선을 다했는가 묻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수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 공개로 충분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담양군 모든 군민이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공약 변경 사유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 답변은 부족해 보입니다. 마을로 찾아가는 국민과의 대화 때 설명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 늦었지만 내년 읍면 순회 때라도 충실히 설명해드리겠다. 국민들께서는 이런 답변을 원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과 대화 때 할 수 없는 것이 시간적이고 홈페이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면은 충분하지 않겠냐. 저희들이 일일이 개개인한테 설명을 기회도 없었고 시간적이기도 맞지 않고 어떻게 개개인 국민한테 한 분 한 분에게 설명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 시행하실 읍면별 순회 때는 그래도 국민들께 사전에 충분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내년에는 제가 군정 보고할 때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미공모 결정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모 신청 포기를 결정한 판단의 계량적 근거에 관해 물었는데 군비 부담이 하향 조정된 후 유리한 조건으로 공모 신청하는 것이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이후에 군비 부담 하향 조정 후에 재공모가 혹시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년 후에 한다면 저희들도 다시 이렇게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공모가 확실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가정하시는 건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가정을 현재 정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경제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등의 계량적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경제 효과 분석 용역,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경제 효과 분석 용역 발주 후에 보고하시겠다라고
이미 떠나버린 이 버스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용역을 통해 분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 및 공모 결정 시 사용한 계량적 자료가 있었냐고 물었던 겁니다. 대략적인 경제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이라도 안 하셨는지요? 그것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니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대략적 계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였고 그리고 금방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한 1,3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300억 정도 저희들이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0억 정도. 앞으로 2년 동안은 우리 재정이 아마 어려울 거로 판단했고 정무적 판단해서 제가 이렇게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할 경우에 아무것도 못 옵니다. 저희들이 보편적 국비 예산을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보조금이라든가 청년 토론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이렇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저도 국민들께 신청해서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건 어렵고 힘들고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 없었고 우선 제가 아프면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생활민원에 편중을 해서 생활밀착형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거 자료 하나 없이 지금 미 공모를 판단했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내려진 결정에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군비 291억 원만 계산을 하시고 그 291억 원을 통해서 2년 동안 국민께 돌아갈 810억 원 규모 기본소득 이 지역 경제 순환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을 안 한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재정 건전성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눈앞의 부담만 보고 장기적인 이익을 외면한 결정이 아닌지 참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 발주 이야기 하셨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 지역화폐의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를 산출한 경기연구원이나 충북연구원 등의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담양군 수치를 단순 대입하는 것만으로도 계량적 근거를 산출해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행되면서 경제적 효과 자료는 어차피 나올 거라고 봅니다. 굳이 담양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 발주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유치에 대한 진행 사항 여쭙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아닌 담양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하셨고 기본사회의 재원으로 경마공원 유치를 통한 6,500여 개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1,000억 세수 확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주체인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의 이전 의향을 표시한 공신력 있는 문서가 존재합니까? 문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책은 지평부에서 뭘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평부 경마를 막 과천 경마공원에서 거기서 마사회에서 저희들한테 이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공간 이전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치하려고 노력한 중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그거이 추진돼 있었고 저는 그거 이어서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지금 2차 지방이전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2차 지방이전 추진의 순서는 전수조사 후에 이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고 배치 계획 발표를 한 후에 국토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회 보고입니다. 즉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추진은 이전 대상 기간 확정이 가장 먼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마사회, 즉 이전의 주체인 한국마사회에서 본인들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전을 하겠다 이런 공식 공문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2027년까지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마사회가. 그래서 2027년까지 이전을 해야 있기에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저희들이 영역도 관심 영역도 하고 추진 유치에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은서 의원님 보충 질의 2분 전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10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기관 지금 이전을 지금 확실시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아까 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한국마사회는 공식적으로든 지금 익명으로 하는 인터뷰든 모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담양군만 지금 이전 확정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시 혁신도시 중심의 재배치가 원칙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즉 혁신도시 기능 강화가 정부의 2차 이전 핵심 원칙입니다. 혁신도시가 아닌 담양이 마사회 본사 같은 대규모 기관을 유치할 가능성은 제도적,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사회는 단순히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입니다. 공기업입니다. 경마장 부지, 말 생산, 운영 체계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이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행 지방 이전 제도 절차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026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데 그 전에 유치 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만 게 아니라 담양군이나 순창군도 하고 전라남도 도지사님도 같이 또 이렇게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전라북도 도지사님도 지금 새만금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결정돼서 그것이 대상지가 결정되면 그때는 대상지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하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답변서에도 보시면 호남상생협력사업부 관리 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21대 대통령 전남 공약 어디에도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이나 경마공원 이전, 유치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호남권 메가시티, 초광역 교통망 같은 광역 협력 사업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순창 담양이 마사회 유치 구상에서 호남 상생 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마치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것처럼 포장하는 건 국민들께 지금 사실과 다른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군수님께 그럼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제21대 대통령 전남 공약 원문 어디에 한국 마사회 본사 이전이나 내추럴파크 담양 순창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공약 5호로 관리 중이고 있습니다. 공약에 있다고요? 네, 대통령 공약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요? 공약집 있어, 공약집에. 공약집에요? 예, 예. 우리 동네 공약 5호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구상 용역을 토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 구상 용역을 보니 경마공원 기본 계획 수립부터 약 8년이 소요된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용역에서 말은 왔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구상하시는 기본 사회는 아무리 서둘러도 2033년에야 실현될 수 있다는 건데 당장 2년간 국민들께 지금 810억 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포기하고 대체하는 사업으로 지금 경마공원을 제시한 거는 저는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고 보는데요. 이 기본 구상 외에 담양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경제성 분석 자료는 있습니까? 경제성 자료는 그때 용역했던 것이 지금 거기까지는 아마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대.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자료 내용 중에 보면 직원 수가요. 마사의 본사가 있는 서울은 1,002명, 제주는 208명, 부산, 경남은 275명입니다. 마사의 본사가 담양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직원 수는 서울 규모의 1,000여 명 전후일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6,500개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건지요? 그때 용역을 했던 것을 토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500 정도. 여기 광역 상생협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구성 용역 2004년도 5월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자리 추계라 하면은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상시 고용의 정규직과 한시 고용의 단기, 비정규직 등으로 구분하는데요. 이와 같이 지금 간접, 한시 고용까지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추계 방식으로 산정하신 건지. 그 구체적인 그 디테일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우리 투자유치단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미심입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 1,500명은 저희가 용역과정 중에 임원,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부 포함해서 추계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마공원이 유치된다고 하면 개장을 준비하는 8년간 그리고 개장 후 매년 투입되는 군비 규모는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마사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군비 투입은 저희 아직까지는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각종의 그 관광 사업이라든가 기반 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용역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은 명확한 근거 없이 재정 부담이라 말하면서 포기하고 경마공원은 재정 부담 추계도 없이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경주수 총량제를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총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 경북 경남 경마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고 있는데 영천하고 경남 경마장 개장 시 그 순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회 계획이 아니라 총량제는 말 그대로 담양에서 그러니까 영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천에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경마 일수를 함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영천이 경마 일수를 늘리면 다른 지역에서는 경마 일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총량제인데요. 지금 최근 경마공원 개장을 앞둔 영천시 사례를 보면 지금 개장 전에 내조세 수입을 연간 영천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300억 원을 추정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총량제에 따라 개장 초기에 20에서 30억 원 정도로 그칠 것이고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100억을 넘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내놓으셨어요. 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경마공원은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사행 레저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 세수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도박 중독과 그에 따른 치유센터 운영, 치안 부담, 환경 훼손 이런 손실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의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경마공원 유치를 단순히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해
담양군의 최저급 효율을 발생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규모 정책 결정인 만큼 의회뿐만 아니라 국민께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 홍보 및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기본소득을 신청 안 해서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갔다 그 생각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저희들이 3만 이하 극기 인구가 감소된 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6군데 해가지고 지금 10군데 늘어났는데 7군데 선정돼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만약에 해서 가정해서 안 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잘못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저희들이 정부적 판단을 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안 했던 것인데 그렇게 이제 또 그놈을 또 우리가 신청 안 해서 국민 모두가 소득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그런 그 말투가 있어서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비 투여 291억 원을 투여해서 그전 군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91억 원을 투여해서 발생하는 경제 효과 그리고 타 사업에 투자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투자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표현을 산출적 했습니다. 근거를 신청하면서 산출적 신청 안 하면서 산출적 근거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경마공원은 산출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추진하시는 경마공원은 지금 영역을 2024년도에 4월에 영역을 발표했습니다. 했고 그 디테일한 내용은 단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을 안 해서 내가 그냥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백화점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뜻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피해라는 표현을 제가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거 지금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소득을 경마공원 안 하면서 경마공원을 교수가 건달 8년 동안 8년에 걸치해서 하는데 그것이 실행 가능한 것인가 그런 식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아까 제가 또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군비 291억 원을 투자해서 그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본소득도 순창군과 지금 신안군의 곡성군 담양 전라남도는 곡성군과 순창군 4개월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도에서 내려올 때 원래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 1년치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아직 이전 대상 기간을 발표하지도 않았고요. 마사에는 이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 중심 배치 원칙 때문에 담양의 우선순위가 낮은데 그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양군 발전을 위해 행정의 역할을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행정의 목적인 담양군 공동체의 밝은 앞날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철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 집행의 역량뿐만 아니라 국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것이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고 대변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